매일 오전 일찍이던 아니면 모든 일을 마친 저녁 시간이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과 또 마음에 느낀 감정을 그냥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매일 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펜을 들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적을 내용이 없지만 펜을 들고 무조건 생각하기 시작하면 적을 것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내용을 써도 좋고 긴 문장이 아니어도 단어 몇 개 정도로 나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록해 보세요. 저는 4가지 메모의 습관이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탁상 달력에는 큰 일정과 운동한 시간을 보이도록 적습니다. 작은 수첩은 항상 가지고 다니며 떠오르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적어요. 저는 15년 전부터 천일 기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4131일째 기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따라하지 못해요. 끈기와 지속력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월 말에는 한 달에 총 운동과 묵상을 한 시간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보통 저는 하루에 2시간은 걷기나 필라테스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등산을 갔다가 사우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뭐 30일 되는 달도 있고 31일 되는 달도 있죠. 그러니까 평균 시간을 총 720시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인 72시간은 운동과 명상을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매월 약 80만 원 정도를 먼저 떼어놔야 돼요. 그런데 쓸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틱탁 틱탁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좋은 습관을 위한 시간도 미리 떼어놓고 무조건 그것을 하고 다음 급한 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좋은 습관을 내 자신과 약속한 그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날에 감사할 내용. 두 번째, 먹은 음식. 세 번째, 마음에 느낀 감정. 네 번째, 하고 싶은 거 또는 비전과 목적. 다섯 번째, 뉴스에서 본 세상에서 일어난 일, 심각한 일, 이슈가 되는 일들. 여섯 번째, 떠오른 영감 및 아이디어. 일곱 번째, 실수한 내용과 그 이유. 이렇게 7가지 토픽을 쭉 정해 놓으면 일기 또는 메모를 위해서 매일 생각하는 습관이 쉬워져요. 일기 또는 메모를 하면서 적어가는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지성의 실체를 서서히 보게 될 거예요. 나의 자아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무의식 중에 어떻게 나쁜 습관이 되었으며 왜 고쳐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쉬운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메모를 하면 먼저 실망스러운 내 자신을 만나고 그러한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유혹에 연약하고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난 타인과 무의식 중에 항상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 라고 느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개발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언제 무슨 실수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적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일기와 메모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할 때 나쁜 길로 빠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과거의 경험을 메모를 통해서 찾아보고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은 진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메모하면서 잊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간단한 메모를 할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매일 그냥 바빠. 그렇잖아요, 삶이.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평상시에 메모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큰일이 닥쳤을 때 또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요. 자신의 잘못을 항상 타인에게 돌려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을 탓해요. 그러면 결국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도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주위 사람들만 아주 괴로울 뿐이에요. 뇌를 움직이는 메모의 저자 켄지 사카토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메모의 습관을 통해서 기억을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메모로 과거의 기억을 재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메모를 다시 읽는 습관이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메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네 번째, 메모를 읽는 일이 즐겁다. 다섯 번째, 메모를 다시 읽으면 자주 도움을 받는다. 뭔가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과 뇌의 그 힘, 즉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속 근육을 타고난 사람은 극히 소수다. 최근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뇌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뇌의 속도, 뇌의 회전과 힘, 즉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뇌과학자들은 뇌를 단련하려면 매일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당연하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단련할 수는 없다. 땀 흘리며 근육 트레이닝을 하듯이 종이와 펜을 사용해서 문자를 쓰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뇌를 단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혼돈된 상황을 15분이라도 글로 적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힘들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글로 쓰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보세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 쉬운 다른 쾌락을 찾기보다는 펜을 들고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종이에 적어보면 내면의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보석처럼 숨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습관들을 꾸준히 반복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하기였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였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와 메모로 미래를 바꾼다입니다.